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봄이 오기 전에 아직은 좀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기도와 성남시 복지정보부터 정책 이슈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벚꽃 개화 시기라고 합니다. 빠르게는 3월 2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에는 4월 3일쯤에 개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꽃나들이 좀 많이들 가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도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복지관 등에서 나들이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장애 여행가이면서 작가님이신 전유선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선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애 여행 작가라고 합니다. 이 무장애 여행이라고 말 그대로 장애물이 없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장애물이 전체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장애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그리고 또 장애물 없는 곳 동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작가님께서 이 지난해 책을 출간을 하셨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애 여행지 39라는 네. 제목으로 이 책을 좀 내주셨는데 에세이 같으면서도 좀 가이드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랄까 일기장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무장애 여행지 39. 네, 이곳은요, 제가 그 여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이곳은 여행하기 편리하다 하는 곳들을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출간하게 됐어요. 이 책은 출간할 때는 저 이제 그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 10회 브런치 특별상에 수상이 돼가지고 거기라서 출간하게 됐어요. 정말 멋있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 책에 보면은 본인을 그 유목민의 DNA가 발달한 여행가 기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은 책에서 그 20대 중반에 희귀성 난치 질환인 근육병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후에 혹시 첫 여행지로 어디를 가보셨을까요? 근육병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간 여행지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였어요. 해외 인도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도 보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꼭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녀오게 됐어요. 사실 인도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위험하지 않는가 또 그리고 여자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많은 여행지들 중에서 꼭 인도로 가보겠다 했었던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인도는 제가 이제 그 장애가 있기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장애는 한 번에 이렇게 딱 생긴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와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다시는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모든 거 다 제쳐주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인도 갈 때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나라이고요. 제 장애인은 저 혼자였고 이제 그 비장애인 동료들 5명하고 6명이서 그 인도 여행을 2달 동안 다녀왔어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잘 다녀오셨겠네요. 네. 처음에 갈 때는 주변에서 가족들이랑 뭐 주변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장애가 없어도 거기 다니기 정말 어렵고 그런데 꼭 그 나라를 가야 되겠느냐 주변에서 엄청 말렸거든요. 그래서 엄청 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내 평생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여행하다 거기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갔습니다. 정말 특별한 애정이었네요. 또 여행 작가님의 이제 책들은 많이 봤는데 사실 작가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책을 출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계기나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뭐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자세히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 기존에 있던 정보를 그 딱 그 소비자에게 맞게끔 네, 장애인들한테 맞게끔 가공된 그런 정보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장애 여행은 본인이 직접 갔다 오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편의시설 관련된 거는 너무 여행하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곳들을 아주 세세하게 제 동선에 맞게끔 제가 뭐가 필요한지에 맞게끔 정보를 수록을 하고 이렇게 책에다 실다 보니까는 저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무장애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좀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무장애 여행지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일단 무장애 여행지를 가면은 이제 편의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다음에 뭐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돼야지만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편의시설이 안 돼 있거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들, 여기 분명히 편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해가지고 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아니면은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뭐 장애인 차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정을 하거나 이래서 개선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무장애 여행이긴 한데 무장애 여행에 앞서서 원래도 좀 여행 자체를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네네. 원래도 여행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목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집만 나오면은 재밌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장애가 없을 때도 막 여행 다니는 거 동적인 활동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고 뭐 등산 가고 뭐 오프로드 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가 생기고부터 휠체어 타고부터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보완되고 뭐 이동수단도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휠체어 타고 여행하는 게 제가 장애가 없을 때 여행하는 거랑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휠체어 타고 여행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탄 전동 휠체어가 배터리가 한 25km, 30km 가거든요. 근데 25km, 30km 가는 동안은 전혀 힘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걸어서 25km, 30km 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여행 갈 때 같이 동행하는 비장애인 동료나 이런 분들하고 갈 때는 그분들은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저는 너끈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휠체어 타면 좋은 점도 있고, 네, 또 물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제가 걸어서 여행할 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니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아니면 올해
여행을 가려고 좀 예정 중이신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가보고 싶은 여행지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이제 다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국내 여행지로 하면은 사실 이제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데 가파도 청보리 축제 같은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는 제가 휠체어 타고부터도 계속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 가파도에 가는 그 배 타는 곳 접안 시설이 안 돼 있었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가파도에 이제 꼭 가보는 게 이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도 저는 그 유럽 같은데 가서 순례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데 그런데 가는 게 지금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 곳들도 정말 멋있겠군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만한 마침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이 네. 영상이 업로드가 될 텐데 이 봄에 가면 좋을 여행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까운 곳이면은 뭐 여기 수원 화성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그 고궁 같은데 서울에 있는 뭐 고궁 같은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하면은 그래도 좀 멀리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강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릉을 왜 추천드리냐면은 강릉에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 거기 센터에 차량을 요청하면 무료로 네, 이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무장애 그 여행 코스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네, 강릉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릉은 내림 경포 호수 주변에 벚꽃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작가님 덕분에 이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행 가고 싶으면은 일단 집에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수단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곳들, 그러면 기차 타고 가서 내려서 뭐 장애인 콜택시 타도 네, 요즘에 이제 통합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일 코스로도 가능하고요. 당일 코스로 갔다 오는 데는 기차에서 내리고 다른 이동수단 이용하지 않는 곳들, 뭐 목포라든지 뭐 이런 곳들 가도 목포나 여수 같은 데 가도 여행하기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내가 여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집에서 나와서 집 주변부터 둘러보시면은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마지막까지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책 구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휠체어 사용 여행객에게 여행지는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가기 편한 여행지로 구분이 된다. 기차로 이동 가능하고 장코를 즉시콜로 이용이 가능하면 관광 자원이 좀 빈약해도 가기 편한 여행지로 분류된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국내 모든 여행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유모차,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모두가 좀 함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전유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서 2024 우리금융그룹 복지서비스기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우리 함께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감정 해방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원예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식물의 초록색은 신경을 이완하고 회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예 문화 프로그램은 식물을 활용한 바구니 만들기, 미니 정원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총 6번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신청 기간이니까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이 채널 더보기란 클릭해서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됩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복지 정보나 당사자로서 알리고 싶은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장애인 뉴스 담당을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